자, 보겠습니다.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복합은 합생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해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고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고요.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랍니다. 어근과 접사. 그리고 한 개의 형태수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수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낙은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뜻하는 대낙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이 첫 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은 고등과 법원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법원이라는 말이 고와 법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또한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은 교육의 앞부분과 실습생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낙과 대낙지는 서로 바꿔서도 그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유의관계가 있고요. 유의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고요.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의미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문제 풀고 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분사, 감탄사 얘네들의 품사가 얘네들일 경우에 자립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조사나 접사, 어근, 용언의 어간과 어미 결국 조사라든가 접사,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용언 같은 경우에는 다 의존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봤을 때 동사나 형용사다. 그러면 의존 형태소이고요. 나머지의 품사들은 자립 형태소입니다. 물론 어근과 접사도 구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합성어와 파생어라는 게 있는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럼 어근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품사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어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서 35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자, 직접 구성 요소라고 했어요. 직접 구성 요소는 뭐다? 용하고 꿈이다. 자, 그럼 이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보겠습니다. 자, 용,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근이죠. 품사에 해당하면 어근입니다. 꿈도 명사. 그래서 어근. 그러면 결국 용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다? 성. 자, 그러면 뭐 형태도 분석해 볼게요. 자, 용은 명사니까 자립, 형태도. 꿈이라는 단어는 꾸다, 어근에 미음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의존 형태소.
자, 그러면 선택지 보겠습니다.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 용만 자립 형태소고 꿈은 둘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왜냐하면 어근과 접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2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볼게요. 자, 직접 구성 요소는 뭐다? 봄하고 날이다. 됐죠? 봄 품사가 명사. 그래서 어근. 됐죠? 날도 명사. 그래서 어근. 그럼 얘는 합성. 됐나요? 됐죠? 그럼 봄 보겠습니다. 봄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고요. 날도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 그다음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망치질.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가 망치하고 질입니다. 됐죠? 망치 명사, 어근. 됐죠? 질은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파생. 이해됐나요? 그런 형태도 보겠습니다. 망치는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고요. 질은 전미사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의존 형태소. 자, 그러면 선택해 보겠습니다.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가 하나가 접사이므로 아니죠.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인 것은 망치질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봄날과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파생어다라는 말 잘못됐고요. 그 다음 자, 필자리 타는 지연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리형 두번 와서 직접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일단 지은 플러스 이죠. 지은 어디에서 왔다? 짓다. 그래서 동사, 품사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근. 됐죠? 이라는 것.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 중에서도 의존 명사겠죠. 의존 명사는 뭐 자립 형태에서 어근. 됐죠?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합성. 되냐요? 그 다음에 지은 보겠습니다. 짓다에서 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뭐 동사의 어간, 어미는 뭐다? 의존. 됐나요? 이는 명사니까는 자립, 형태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선택 볼게요. 지은이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하고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립 형태소를 표현하고 있고 자립 형태소인 것은 이만 자립 형태소이지요. 지은 같은 경우는 동사의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존 형태소.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 선택지입니다.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볼게요. 놀이방 직접 구성 요소입니다. 놀이 명사. 그래서 뭐 어간. 그죠? 자, 방 명사. 품사를 알 수 있으면 어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 자, 그러면 놀이는 어디에서 왔다? 놀다. 동사 어근. 이해됐죠? 이는 전미사. 어근과 전미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된다? 의존 형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은 명사니까 당연히 자립. 자립 형태에서 이렇게 형태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맛 보겠습니다. 단맛 어디서 쓸까요? 달다. 그래서 형용사. 그래서 얘는 어근. 품사를 판단할 수 있으면 어근입니다. 그 다음 맛
품사, 명사. 그래서 어근과 어근끼리 결합했으니까 합성어.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이라는 거 어디서 왔다? 달다에서 왔다. 그러면 얘는 단. 근데 뭐가 붙은 거다? 니은이 붙었다. 얘는 어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형태소 얘기하면 의존 형태소. 됐죠? 맛은 명사니까 자리 형태소. 그러면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리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건 여기에서는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존 형태소만으로 얘는 놀이라는 이 단어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맛에서도 달다의 디은이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선택 적겠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보무실 뜻하는 꽃 보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하고 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꽃, 무, 신. 물론 고무신은 공하고 신을 다시 나눌 수 있고요. 꽃은 품사가 명사. 그래서 어근. 고무신도 품사가 명사. 그래서 어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어고요. 됐죠? 꽃 당연히 명사니까 자리 명태도 있나요? 고무신 마찬가지로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 그리고 지적 구성 요소를 잘못 분석했죠. 5번 선택지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36번입니다. 6개를 바탕으로 보기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A는 기억에 해당하고 기억은 뭘까요?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여 흰자, 위가 흰자가 되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단어형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요. 유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B는 기억에 해당하고 B 보겠습니다. 공격과 수비. 이거는 니은에 해당하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이 첫 음절끼리 결합했죠. 공수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니은에 해당.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 C는 니은에 해당하고 C 봅시다. 직선 맞고요. 니은에 해당하고 단어에 형성된 두 말죠. 언어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즉 성어와 상하 관계.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D는 니은에 해당하고 D는 니은 봅시다. 민간, 투자, 앞글자와 끝글자네요. 따라서 디귿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잘못됐고요. 5번 이는 디귿에 해당하고 외화니까 외화 맨 끝글자 앞글자 맞고요. 단어 형성에 사용하는 두말과 승화 관계를 맺지요. 왜냐하면 외국 영화 그 다음에 영화 그래서 답은 승원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37번 보기 전에 그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교체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거 알지요?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는 교체에 해당하는데 제 문제 푸는 거랑 관계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뺐고요. 그 다음 비유만. 비유만 이렇게 종류가, 세 종류가 이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유만. 유만이 교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니은이 리을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자어에서 접사처럼 붙은 련, 요, 령, 양 등의 니은, 리을은 리을로 되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 난,
니을 리을로 발음되지 않고 니은 니은으로 발음돼요. 생산량, 결단력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국외음화는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과 반모음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거 알고요. 그다음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해당하는 거 알고요. 그다음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에 이야, 여, 요, 유로 시작이 되면 니은이 첨가되잖아요. 이걸 니은 첨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축약,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 알고 37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교체, 탈락, 첨가, 추역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음 변동을 탐구해보면 한 단어에서 다른 유형의 음음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음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볼게요. 한 단어에서 음음 변동이 한 번 일어난 거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빛, 빗소리, 교체에 해당하고요. 다음, 여덟, 뭘까요? 장군 단수, 요거 탈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맨입, 합성어나 파생어죠. 여기서 파생어입니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이야, 요 시작하면 니은 첨가되잖아요. 요거 니은 첨가. 그다음 축가. 요거는 그다음 한 단어에 다른 서로 다른 유형 음 변동이 일어나. 자 보겠습니다. 밤은 일단 자음과 그래서 탈락. 됐죠? 그다음 밤은 비음아. 요거 그치. 그다음 답장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음군 단수 탈락. 답장 된소리네요. 그치. 그다음 한 달에 같은 유음 변동이 두 번 일어난 것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처음에는 뭘로 발음된다. 다음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뭘까요? 헛소리 이렇게 되잖아요. 교체. 그 다음에 다시 이음으로 되는 건 이음. 그래서 교체. 그래서 교체 음 변동이 두 번 일어났고요. 벚꽃 같은 경우에는 벚에서 디귿 끝소리. 마찬가지 치읓도 디귿. 그래서 이거는 교체가 두 번. 1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해서 재밌는 이렇게 되죠. 얘는 뭐다? 끝소리. 교체. 그래서 그 재밌는 자리고 이어가 교체. 이렇게 되고요. 옥매는 처음에는 뭐가 된다? 옥매는 이건 뭐다? 다음 것. 그다음에 옥매는 그러면 이어가 교체.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불과 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 뒷말이 이야, 여유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니은이 들어간다. 그래서 불, 리, 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다? 니은 첨가. 됐죠?
그런데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잖아요. 요거는 미음어. 뭐다? 그렇죠. 그다음 견인력 보겠습니다. 일단은 견인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뭐다? 음은 동은 아니지만 일단 연음 된 거고요.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력 다음에 니은 리을이 됐잖아요. 니은 리을이 맞는데 리을 리을로 안 되고 니은 리을이 됐잖아요. 이쪽에 이것도 비음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3번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 뭐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똑같이 티읕이 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치읓이나 치읓으로 발음될 거 아니에요. 얘는 두 개. 고요. 일단은 뭐가 된다? 파, 무, 진. 얘는 뭘까요? 축여. 됐죠? 파, 무, 친. 그러면 뭐예요? 자, 읍조로 보겠습니다. 읍조로 같은 경우는 리을 피읍이 일단은 피읍될 거 아니에요? 다음부 달라. 근데 피읍은 뭘 발음된다? 비읍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끝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읍조로로 됐잖아요. 된소리.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겉을 이렇게 되죠. 일단 이것으로 한다는 끝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기억이 중에서 기억이 뒤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물론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널고 이것이 다 뭘 발음됐다? 니은으로. 이거 비음.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일단은 버들잎, 버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고요. 뒤에 이야 요가 왔으니까 잎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건 니은 청가 됐고요. 다시 버들잎 이렇게 되죠. 이건 뭐다? 소리. 그쵸. 그리고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서 리을로 됐잖아요. 이건 이음. 그다음 번역도 마찬가지. 번입어 앞말 자음 뒷말이 이하 여유. 그래서 번입어 일단 이렇게 되면 니은 좀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된다? 번입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다? 헛소리. 그렇지. 그럼 다시 디귿이 최종적으로 니은으로 되는 거. 니은. 그렇지. 물론 영음도 있고.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5번입니다. 28번입니다. 보기 기억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자, 능동, 비동 표현과 주동, 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예문이 네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먼저 A, B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 A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A를 바꾸면 형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된다? 동생을 업으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동생이 어머니에게 업혔다. 다음, 자, 그럼 C나 D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C나 D 동생을 할머니로 바꾼대요. 자, C 보겠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는 동생이가 주어니까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그러면 자, 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시가 어떻게 여기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잘 이해하고 있네. 그러면 ABC 서술에서 옷을 고 있다라고 바꾸면 어떤 의미가 나타날까요? ABC 여기에서 옷을 고 있다라고 바꾸래요. 자, ABC 바꿔볼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내려가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옷을 고 있다로 바꾸래요. 그러면 없고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 자, 1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A에서는 자, 기억. 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거 이렇게 붙였으니까. A에서는 스스로의 의시를 넣었지만 의시를 넣었지요. 근데 B에서는 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B에서는 시 안 넣었죠. 그래서 맞는 말. 다음 2번 니은에서는 니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자, C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읽혔다에는 시를 넣었다. 읽혔다에는 시를 넣었다. 여기다 우리가 시를 넣었나요? 아니죠? 안 넣었죠? 만약에 이거를 읽히셨다 그러면 이걸 누구 높이는 겁니까? 이건 나를 높이는 거죠. 주체가 나니까. 그래서 읽히셨다 해서 시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다음 니은 뒤에서는 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동생이 할머니께서로 바꿨죠. 할머니께서로 일개의 의시를 넣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 이 문장 세 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A는 동작의 완료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상태 지속 동생이 업고 있다 계속 업고 있는 거죠. 그런데 B는 그럴 수 없다. 성에게 업히고 있다. 이 업히고 있는 건 순간적인 동작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속의 의미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죠. 업혀 있다. 이래야지만 지속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업히고 있다는 지속의 의미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A와 C는 모두 동작의 진의 의미를 업고 있다. 동작이 지속되고 있고요. 읽히고 있다. 계속 읽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지명을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9번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A 중 체험과 조사가 결합할 때 체험과 조사가 결합하면 찾으면 되고요.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은 부속 성분이라는 것은 반영어 또는 부사어. 따라서 반영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있는 걸 찾아라 그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해봅시다. 내 일어 바라래 가되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얘가 부사어죠. 그죠? 따라 요거에 해당하는 거 바라래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 바라래가 인 거는 다 알겠고요. 그 다음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달아 우리나라의 얘가 관용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거 나라 따라서 시옷이 관용격 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생인의 소리 잇도 소니 생인의 관용어네요. 여기서 생인에서 애가 관용격 조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1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